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사람들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곳이었지만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한 오래된 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주인이 없이 버려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그 집의 존재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시에 살던 영수라는 젊은 남자는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위해 이 마을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장일을 돕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에서 온 그에게 친절했고 영수도 곧 이곳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영수는 마을 주점에서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다름 아닌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그 집에 얽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 어두운 밤이었지. 우리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는데 낡은 가구들이 빛바랜 천막 위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삐쩍 마르고 창백한 얼굴로 말이지. 우린 놀라서 홍비백산에 도망쳤어. 이 이야기를 듣고 영수는 그곳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다수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고는 호기심을 해소할 수 없었던 영수는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달빛이 밝은 밤 영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서자 곧 낡은 집에 위험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바로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부서진 벽 너머로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흔들며 소리의 근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소리를 쫓아 도착한 곳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 앞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문을 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영수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는 나가라는 낮고 우렁찬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그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친 영수는 마을 입구에 이르러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더 이상의 조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 영수는 우연히 마을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 폐가에서 어느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고 이후 이 집을 떠나지 못한 영혼이 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는 일기장을 보며 그때 지하실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마도 그 가족 중 한 명이었던 것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떠다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이 경험은 영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는 마을에 새로운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집의 존재를 입에 담지 않으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마을 끝자락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던 그날 나는 낡고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미처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방 구석구석 쌓여 있었고 나는 그걸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심코 꺼낸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겉표지가 해져 있었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이상한 기호들과 외국어로 쓰인 듯한 문장들. 호기심이 생긴 나는 노트를 펴보기로 했다. 처음 몇 페이지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과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속을 파고들수록 기묘한 느낌이 들어 나는 갑작스레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문득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페이지 중앙에 붉은 잉크, 아니
피로 보이는 글자들로 그것을 깨우지 말라라고 경고가 쓰여 있었다. 순간 오싹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다.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는 결국 그 페이지를 조심스레 닫고 노트를 원래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러운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어두운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푸르스름한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 빛에 이끌려 다가갈수록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질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것을 깨우지 말라. 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앞을 향했을 때는 문득 앞에 있었던 거대한 문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급히 문을 잡으려 했지만 꿈인지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머리맡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가 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리고 멈칫했다. 그곳에는 아까 봤던 그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확실히 내가 책장에 넣었던 그 노트였다.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날 용기도 나지 않아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더 꽉 틀어쥐었다. 하지만 이불 안쪽으로 스며드는 한기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다. 이후로도 며칠간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노트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나는 그 일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집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는 것이 반복되었다. 나는 점차 예민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도 꺼려졌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나를 걱정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께 집을 클리어해보자고 제안했다.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한쪽 벽 안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무언가를 봉인한 듯한 오래된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에는 내가 비슷한 모양을 본 기억이 있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깨우고 쉽지 않았던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상자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그 공간을 다시 봉하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그 집이었고 모든 괴이한 일들은 그 집을 떠나면서 멈췄다. 때로는 문득 생각난다. 만약 그 노트를 계속 보고 그 상자를 열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그 속에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알 필요는 없다. 그저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정겨운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외딴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주민들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고일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낮에는 그저 방치된 폐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언덕 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호기심 많은 대학생 5명이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들은 동네 노인들이 들려주는 고유의 집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결국 모험심 가득한 젊음에 이끌려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올라가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뒤 용감한 자신의 모습을 칭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5친구는 손전등과 간단한 등산 장비를 챙겨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예상 외로 험했지만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힘든 길을 개의치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서자마자 누군가가 집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요의 집 내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와 거미줄로 가득한 구석, 벽에는 과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 그들 중 한 명인 지혜가 현관문 옆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고전적인데? 지혜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피아노가 내뿜는 소리는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음악 없는 건반 소리가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까르자 집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거 방금 우리 분위기 탓 아니야? 용기가 넘치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던 곳은 2층에 있는 낡은 문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수지는 일기장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자. 수지가 일기장을 펼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빗바랜 글자들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의 일기장이었으며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차 기괴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혼령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으며 고요의 집이 그 유령에 거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일기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끝에 내 영혼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리라 라는 문장이 낙서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수지가 그 말을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졌고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한순간에 등골이 오싹해진 친구들은 방 안에서 나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손전등 하나가 꺼지며 방 안이 암흑에 잠겼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들 중 가장 마음이 강한 민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수색하던 중 벽의 벽지 아래에 감춰진 문 손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었고 숨겨진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 보니 그들은 엉망진창인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집주인이 일기에 기록했던 바로 그 장소임을 직감했습니다. 손전등들이 약하게 비추는 곳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가다듬은 그들은 다시 지혜롭게 탈출할 계획을 세웠고 결국 하나하나씩 계단을 올라 다시 1층에 도착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시 한번 힘껏 문을 열리려 했고 마침내 문을 열고 허겁지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다시는 그런 호기심에 자신들을 맡기지 않겠다 다짐하며 빠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산길을 지나 마을로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그 순간 그들은 살았다며 서로를 껴안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누구도 고요의 집을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전설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의 집은 여전히 고요하게 그러나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듯 불길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